아무래도 이제 여러분이 배우실 때 좀 잘 배우셔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매우 디테일하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젤 각도 선택하셔가지고 이렇게 쭉 당겨주시면 되겠죠? 끝까지.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쭉 끝까지 당겨주시고, 자, 여기도 선택해서 뒤에까지 이렇게 당겨주시고, 자, 여기도 선택하신 다음에 뒤로 이렇게. 여기는 없죠? 자, 반대쪽 한번 가볼게요. 아마 반대쪽으로 좀 넘어간 데들이 좀 있을 거예요. 지금 넘어갔죠? 그죠? 넘어가면 안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잡아서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여기까지는 넘어온 것 같은데? 그 밑으로는, 여기도 넘어왔네요. 자, 레빗이요. 이 정도 작업을 혼자서 소화가 가능하시면, 돈 버는데 지장 없습니다, 사실. 자, 다시 집어넣죠. 힘들죠? 자, 이번에는 이제 주단면도 반대쪽도 작업을 해야 되는데, 자, 미러 한번 해볼게요. 자, 하나만 해볼게요. 자, 미러에서 넘기면,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됐죠? 얘도 똑같아요. 확인을 하셔야 돼요. 제대로 붙었는지. 자, 제대로 붙은 것 같은데? 자, 여기 반대쪽도 볼게요. 됐네요. 제대로 붙었네요. 그러면, 자, 6100, 단면도로 가셔야죠. 죄송합니다. 단면도에서 얘를 선택을 하시고요. 자, 카피 누르신 다음에 구속 풀고, 바로 복사 시작하시면 되겠죠. 자, 베이스 찍고, 그 다음에 여기, 구속은 풀어주셔야 됩니다. 구속 걸고 있으면 작업이 안 됩니다. 구속 풀고 이렇게 싹 찍어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도 구속 풀어주시고 걸어 잡아주시고, 자, 여기도 구속 풀어주시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도 구속 풀어주시고 여기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자, 이 부분도 구속은 풀어주시고 여기 싹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3D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확인 한번 해보시고, 또 튀어나와 있는지 없는지 확인 한번 하시고, 이번엔 좀 깔끔하게 된 것 같은데요. 자, 이쪽도 보면 역시나죠? 역시나네요. 자, 미러를 해도 되는데, 근데 미러를 했다고 해서 튀어나오게 안 튀어나오고 그러진 않습니다. 어차피 안 튀어나오는 애들은 안 나오는데, 요렇게 모자란 애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잡아주셔야 돼요. 여기는. 자, 이쪽 끝은 됐고요. 뭐 나머지는 다 된 것 같네요. 자, 3D로 보겠습니다. 자, 이제 지붕 부분에 대해서 절반 정도 작업을 하신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절반이 아니라 이제 거의 다 했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 그 다음에 하는 거는 이제 가세를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가세 뭔지 아시죠? 가세. 브레이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가세는 보통 우리가 브레이스라고 얘기하죠. 브레이스, 가세는 그거죠. 벽 같은, 이게 벽이 이렇게 있는데, 벽이 이렇게 해서 H빔이나 와이어 같은 걸로 이렇게 딱 잡아주는 거, 움직이지 않게. 그러니까 그 전단력에 의해서 좀 받쳐주는 힘이라고 그럴까요? 아무튼, 자, 요 가세를 이제 작업을 좀 하셔야 될 텐데, 가세는 거의 수작업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가세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어떻게 답이 없어요, 사실. 가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가세를 작업을 할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작업을 합니다. 자, 가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6150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 지금 X 표친 부분 보이시죠? 요게 가세입니다. 요게 가세. 요게 가세고, 그 다음에 이 가세의 굵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지금 풀린 것 같은데 치수가 좀 이상하게 들어갔죠? 단면도에도 안 나올 거고, 일단 16파이로 할게요. 자, 지금 퍼센트 뭐라고 풀려 있는 것 같은데 원래 도면에서는 아마 16파이로 돼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확인 한번 해보시고, 가세 같은 경우에는 지붕 평면도에서 보통 배치가 되고요. 철골 구조에서는 빠지지 않고 모델링을 하셔야 되는 건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 요렇게 비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쵸? 비어 있는 부분에는 안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들어가 있는 부분에 하는 게 좀 까다롭습니다. 왜냐면 그냥 작성을 해서 그리고 땡 끝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단면도를 갖다 놓고 단면을 이렇게 끊어가면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한 가지를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얘는 일단 원위치로 좀 갖다 놓고, 여기는 얘는 원위치 갖다 놓고요. 일치 표면도에서 좀 보고 갖다 놓을게요. 얘는 원위치 이렇게. 자, 여기 보시면 뒤쪽에 일단 6150을 가셔야죠. 자, 가세 도면을 깔아놓은 데를 이렇게 딱 보시면 여기 작업용 저는 단면도로 하나 있다가 아예 갖다 놨는데 지금 이 부분에 가세를 해볼게요. 여기 이쪽에 이제 브레이스를 이용해서 가세라는 명령, 즉 브레이스라는 명령을 써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가세를 한번 만들어 볼 텐데, 가세를 만드는 건 쉬워요. 어떻게 만드시냐면, 자, 삽입에서 일단 그 파이프를 가지고 오셔야 되겠죠. 원형 파이프를 삽입에 가셔가지고 패밀리 로드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구조 프레임에 들어가 보시면 스틸 안에 쭉 내려보시면 그 원형 막대라고 있어요. 요게 이제 가세에 사용하는 그 재료인데, 이 원형 막대를 선택을 하시고 열기를 딱 눌러보시면 이렇게 로드가 돼요. 그래서 구조에서 볼을 이용해서 얘를 설정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 가세는 명령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 요렇게 따로 있죠. 가세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 영문판에서는 명령이 브레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근데 뭐 차이는 없고, 자, 가세를 이렇게 선택을 해보시면, 가세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지금 원형 막대 25 파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16 파이로 복제를 하나 할게요. 자, 복제해서 16mm로 하나 만들어 놓겠습니다. 요거 바꾸시면 되겠죠. 직경. 자, 16mm 해주시면 되고, 자, 이제 작성을 해주실 때는 X표를 그냥 그리듯이 해주시면 되는데, 자, 보세요. 자, 여기 교차점에서부터 시작하셔가지고 여기 교차점 클릭, 그 다음에 여기 교차점 클릭하셔가지고 여기 교차점 클릭, 이렇게 그냥 그리듯이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자, 이제 단면을 제가 갖다 댈게요. 단면도로 이렇게 가져다 대고요. 뷰 범위를 좀 줄여야 되겠죠. 그래야지 뒤에 쓸데없는 게 안 보이겠죠. 자, 뷰 범위 이렇게 줄인 다음에, 자, 확대를 해보면, 열어보면 보이시죠? 이거 보이시죠? 그죠? 아주 그냥 환장하겠죠. 얘네들이 엄한 데로 가 있죠. 엄한 데로. 그죠? 얘네들이 원래 붙은 자리는 여기 이렇게 붙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얘를 붙일 때는 어떻게 붙이시냐면, 잘 보셔야 되는 게, 여기서 주의사항은, 절대적인 주의사항 1번은 눈에 보이는 것만 붙이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요게 제일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요, 좀 쉽게 작업하시려고 얘를 이렇게 각재를 선택을 하시면, 기본적으로 각재는 포인트가 2개가 잡힙니다. 그래서 이거 옮기고 이것도 같이 옮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게 되면 그냥 일자로 이렇게 딱 배치가 돼요. 그래서 가세를 진짜 제대로 배치를 하실 때는 눈에 보이는 것만 옮기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의 경우에는 이 부재를 선택을 해서 이 끝점은 내비두시고 요걸 옮기시는 거죠. 얘를, 자, 요 근처로 이렇게 옮겨 놓으시면 되고요. 자, 어떻게 맞추시냐면, 이 H빔 같은 경우에는 모든 H빔에는 원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상단이 될 수도 있고 하단이 될 수도 있고 중심이 될 수도 있는데, 상단의 H빔에 중심이 맞춰져 있다 그러면 이 포인트를 상단에다가 딱 맞추시면 자기가 알아서 가운데로 딱 정렬을 해줍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자, 쭉 드래그해서 여기 윗면 찍었죠? 손 딱 놓으시면 바로 중간으로 가죠. 이렇게. 자, 그러면 얘를 선택을 했을 때 끝에 점이 보이잖아요. 얘는 절대 손대면 안 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뷰를 뒤집어서 손을 대셔야 되겠죠? 자, 이제 얘 한번 옮겨볼게요. 자, 얘도 눈에 보이는 데만 선택을 하시고,
자, 끝점을 잡아서 쭉 올려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끝점. 찍어주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중심이 딱 정렬이 됩니다. 요거는 프로그램 자체에서 정렬을 시키는 거라서 여러분이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참조 평면을 그리시면 좀 답은 되긴 하는데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 이게 훨씬 빠릅니다. 자, 이제 6150. 이쪽을 다 붙이셨으면 얘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얘를 이쪽으로 끌고 오셔가지고 뒤집어야 되겠죠. 면을. 보는 방향을. 그래서 이 뒤쪽이 안 보이게 이 뷰의 범위를 적당히 이렇게 맞춰주시고, 자, 들어가 보시면 반대쪽이 있겠죠? 지금 여기도 똑같아요. 보이는 부분만 선택을 해서 이렇게 올리시면 되겠죠. 보이는 부분만. 그래서 이 보이는 부분을 자, 탭 이렇게 눌러서 싹 잡아주시면 중심이 딱 들어갑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선택하시고, 자, 보이는 부분만 이렇게 잡아주시면 중심이 알아서 딱 정리가 됩니다. 자, 3D에서 한번 봐볼까요? 자, 그러면, 자, 어디가 있냐? 자, 봤더니, 요런 형태로 이제 가세가 딱 작성이 되겠죠. 원래는 이제 가세 같은 경우에는 버클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패밀리를 잘 배우시고 그러시면 스스로 만들어서 이제 작성이 가능한데요. 거기까지 표현하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짜증나는 소식을 알려드리자면, 얘는 복사를 해도 원점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사가 별 의미가 없어요. 복사가. 자, 저 위에 가세도 한번 더 맞춰볼게요. 여기. 자, 이쪽 가세 한번 맞춰볼게요. 건축에서요. 자, 가세 들어가서 포인트 찍고요. 그냥 아무데나 찍으시면 돼요. 어차피 맞춰야 되니까. 그냥 반 정도 포기하시고 맞추시면 돼요. 자, 맞추는 김에 여기도 다 맞춰볼까요? 자, 가세 이용해서 그냥 대충 이렇게 찍으시면 돼요. 십자선으로 이렇게 십자선으로 대충 이렇게 찍어주시고, 자, 작업하는 단면은 위치가 중요한데, 자, 보이는 범위가 여기 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전 여기까지 딱 잘랐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그려지든 간에 여기서는 안 보이겠죠. 그죠? 왜냐면 가세를 계속 작업을 하시다 보면 이쪽도 가세가 들어가게 되면 이 단면 방향이 너무 길게 빠지면 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얘를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단면 방향은 가급적이면 적당히, 그 적당히가 참 어려운데 항상 적당히. 자, 들어가 보시면 아주 그냥 지멋대로 놀고 있죠. 자, 어떻게 하신다 그랬죠? 보이는 것만 선택을 해서 보이는 원점만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보이는 원점만 요렇게. 자, 제가 너무 찍다 말았네요. 자, 여기에 맞춰주시면 되고요. 자, 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보이는 지점만 잡아서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겠죠. 잡아서 쭉 끌어올려서 이렇게 중심 잡아주시면 되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보이는 부분만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보이는 부분만. 안 보이는데 상상해서 찍지 마시고 보이는 것만 이렇게 싹 찍어서 올리시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엔 어떻게 하시냐? 바로 미련 없이 요 뷰를 반대로 딱 뒤집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반대쪽도 이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반대쪽. 자, 여기 보시면 여기도 뭐 엉망진창이죠. 자, 잡아서 싹 맞춰주시고, 자, 이쪽도 들어서 여기다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도 들어서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자, 여기도 잡으셔야 되겠죠? 자, 여기 잡으시고, 자, 여기도 뭐 따로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여기는 밑에까지 가 있죠? 자, 들어서 여기 끝점에, 자, 이렇게 찍는 경우라도 그냥 다시 가서 이렇게 찍으시면 되니까 괜히 잘못 찍었네 하시고 고민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면 가세 그게 다 들어가죠. 어떻게 하셔야 된다? 여기서부터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노가다예요, 노가다. 좀 안 좋은 말로 그냥 노가다죠, 뭐. 이렇게 해서 싹 찍어주시고 이렇게. 자, 가세 제가 이렇게 한번 싹 찍어서 작업을 하는 걸 조금 더 빠르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차피 여러분들 진도에 맞춰서 이거를 작성을 하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중간에서 끊고 가버리면 여러분들이 거의 멘붕에 많이 빠지시겠죠. 왜냐면 작업을 하시다 보면 나타날 수 있는 이런 경우의 수 같은 경우에도 제가 같이 이제 모델을 작성을 해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는구나 라고 답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쪽 뒷면으로 이렇게 오는데, 지금 보시면 제가 이 단면의 위치가 지금 여기 딱 중간에 들어와 있죠. 그렇죠? 이렇게 맞춰주는 이유는 반대편 거를 최소한으로 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반대편 거를. 자, 이거 잡아서 또 이렇게 작업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도 이렇게 작성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도 여기 엔드. 요렇게 찍히는 거 한번 의심해 보셔야 돼요. 요렇게 찍히는 경우는 요게 정상이에요. 물론 꼭 저게 정상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기 단언하기는 좀 그렇지만, 너무 저게 기둥에 보에 가깝게 찍히게 되면 앞이 아니라 뒷면을 찍히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상관없겠죠? 이렇게 딱 맞는 경우도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평면에 가셔가지고 얘를 이쪽으로 가지고 와서, 자, 면 뒤집어 주시고, 역시 마찬가지로 중심축 정도에 맞춰 주시고, 자, 들어가서 여기도 뭐, 자, 선택하시고 들어 올리셔가지고요, 여기 잡아주시고, 딱 맞는 거 같네요. 자, 여기도 선택하시고 이렇게 드래그해서 맞춰주시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쭉 올리셔가지고 여기다 작업. 여기는 안 맞추셔도 되겠네요. 자, 이쪽 와서, 자, 여기도 좀 맞출게요. 맞출 때 절대 뒷면이 보이면 안 돼요. 뒷면하고 섞여버리면 엉뚱하게 찍힙니다. 지금 이런 것처럼. 지금 보시면 잘 안 찍히죠. 그쵸? 자, 다시 한번 찍어볼까요? 자, 탭 눌러서, 요건 일단 패스할게요. 자, 다시 와서 제가 좀 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찍어주시고, 여기는 전체적으로 지금 중심에 계속 들어가네요. 이럴 때는 3D를 이용해서 한번 화면을 보시고, 이 정도는 뭐 괜찮을 것 같다 하고 넘어가실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을 하셔야 돼요. 자, 여기도 이렇게 이 정도까지 상관없어요, 사실. 쭉 올려가지고 여기다 맞춰주시고, 이렇게. 여기는 희한하게 딱딱 들어가네요. 단면을 내가 너무 짧게 끊어서 그런가? 자, 그 다음에 여기 됐으니까 이제 반대쪽으로 얘를 돌려가지고 보겠습니다. 이쪽. 이게 좀 반복 작업이라서요, 좀 지루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작업하는 걸 한번 보셔야 되세요. 안 그러면 엄한 작업을 하세요. 시키지 않은. 자, 해서 여기도 이렇게 잡아주시고, 가세. 네, 정확히 들어가죠? 지금. 자, 여기도 싹 잡아주시고, 됐네요. 이제 뒤쪽으로 와서, 자, 여기.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하시면 돼요. 대부분 가세가 밑으로 다 쳐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맞춰주시고, 지금 보시면 이제 뒷면에 보이는 거죠. 여기 튀어나와가지고. 이런 건 어쩔 수 없어요. 저 정도는 간섭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저 정도는 상관없습니다. 자, 여기도 됐네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싹 뒤집어서, 자, 이쪽 와주시고, 자, 확대하고 들어와세요. 뭐 이쪽도 뭐 마찬가지죠. 싹 맞춰주시고, 자, 이것도 한 번씩 다시 찍어가지고 확인 한번 해보시고,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 됐죠? 그 다음에 여기도 끄집어 올리셔서 이렇게 잡아주시고, 지금 보시면 좀 애매하죠? 애매할 때는 한 번 더 확인. 이렇게. 여기는 맞는 것 같아요. 자,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자, 이제 이쪽으로 와서 돌려봐야 되나요? 자, 한번 돌려볼게요. 더 안 맞춘 데가 있을 수 있으니까. 다 맞췄네요, 여기는. 자, 이거 하시다 보면요, 한 대다가 또 하고 또 하고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자꾸 제가 전화가 와가지고요, 중간에 잠깐 강의를 끊었었습니다.
자, 여기도 좀 올려주시고, 자, 여기도 좀 올려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이 작업 같은 경우에는 그냥 천천히 하시면 되세요. 이게 빨리 한다고 되는 작업이 아니라서, 이렇게 맞춰야 되니까. 자, 이런 식으로 싹 맞춰서 작업을 한번,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붙는 거죠. 한 번 더 찍어보시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한 번에 들어가는 게 오면 운이 좋은 거고요. 그러니까 확대를 한 번 덜 하면 작업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건 좋은 거죠. 자, 얘도 여기 됐네요. 자, 이제 반대쪽만 돌리면 이거 작업이 끝나겠습니다. 자, 야, 얘도 이제 반대로 넘겨주시고 그 다음에 확대해 가지고요, 이쪽. 자, 단면도 뭐 이쪽도 뭐 만만치 않네요, 그죠? 대충 찍었었나봐요, 제가 너무. 자, 이렇게 찍어주시고 보이는 부분만 항상 찍으셔야 됩니다. 보이는 부분만. 누차 설명을 드리지만, 그리고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시면 3D 화면을 열어놓고 같이 보셔야 돼요. 저는 지금 워낙에 많이 했으니까 이렇게 감으로 탁탁 찍어도 어느 정도 맞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대부분 다 처음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상하다 싶은 지점이 나올 때는 3D 화면하고 같이 비교를 해가면서 보셔야 됩니다. 이게 쌤도 저렇게 하니까 나도 저렇게 하면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망합니다. 다 됐네요. 자, 3D로 열어서 확인을 해보시면 참 드린 노력에 비해서 참 별로 멋이 없죠. 그리고 여기서 더 짜증이라고 말하면 안 되겠구나. 이게 다 덮여요, 또. 이게 벽하고 지붕으로. 사실 별로 이렇게 별 볼 게 없어요. 덮어버리기 때문에. 이게 참 아쉽습니다. 그렇다고 노출할 수도 없고. 그렇죠? 오늘 강좌는 여기까지 해서 펄인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붕의 가세, 브레이스라고 그러죠. 여기까지 이제 수업을 해봤고요. 다음 강좌에서는 이제 이거 건축 부분, 벽 돌리고 지붕 씌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홈통 간단하게 이제 만들어서 집어 넣는 거까지 하면 아마 요 모델은 얼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요 모델 자체가 28번째니까 29번째 정도에서 끝나게 되면 29번째 강좌와 30번째 강좌는 도면화에 대해서 아마 잠깐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어떤 걸 할 거냐면 앞에 했던 예제를 다시 열어서 그걸 가지고 도면화를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